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특히 막 과천 운동 갈 때 내 기억에 일찍 일어났거든?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또 궁금해요. 새벽에 운동 매일 나갈 때. 하기 싫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그리고- 행복해 안 나오시는 날. 아니면 장본이가 고장 났으면 좋겠다. 맞아. 운동선수 슬럼프가 오잖아요. 진짜 뭘 해도 안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 분은 어떻게 멘탈 잡고 좀 극복했는지 그거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쉬워. 왜냐면 쉽습니다 일단. 네. 너무 쉬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지나가. 슬럼프의 시작은 남들이 바라보는 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 뭔가 가까운 거 먼저 해결하다 보면은 맞다. 결국에는 뭐 언젠가는 음. 며칠이 됐건 몇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몇십 년이 됐건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언젠가는 맞춰져진다라는 거를 항상 믿음을 갖고 항상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쇼트트랙 회생 방안. 희생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 하나는 2010년도 기준으로 메달의 전선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기몰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생활체육 어떻게 살릴 거냐. 엘리트 체육 어떻게 살릴 거냐. 쇼트트랙 인기 어떻게 예전처럼 살릴 거냐. 난 옛날부터 의견을 냈는데 우리 트리코 있잖아. 쫄쫄이. 왜 이렇게 디자인이 계속 정체된 상태로 구린 걸 입고 있나? 편하게 스폰서를 개인 스폰서라도 붙일 수 있게끔만이라도 허용을 좋은 해주면은 방법이다. 맞아. 그게 되는데 그게 너무 막혀 있어. 우리가 실업팀이다 보니까 은퇴 후의 삶의 선수로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안정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은 단순히 승부 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후배들이 좋은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어서 또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특히 막 과천 운동 갈 때 내 기억에 일찍 일어났거든? 과천 링크장에 5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됐고, 그때 몸 풀고 5시 40분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지는 생각해보니까 좀 일반인 개장해야 돼가지고 수익 구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새벽에 운동할 때 막 유명한 거 영상 있잖아. 김연아 선수가. 무슨 생각하면서 해요? 했을 때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궁금해요. 새벽에 운동 매일 나갈 때. 전 솔직히 비슷했거든요. 그 친구랑. 운동선수라면 다 누구나 그 생각을 하고 하지 않을까. 워밍업을 그렇게 뭐 진짜 오늘의 아침에 목표가 있는 선수는 오늘은 이 기록을 한번 타봐야지. 오늘은 뭐 이렇게 한번 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김연아 선수처럼 그죠. 생각하면서 몸을 풀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졸리고 새벽 이른 아침이고 생각할 그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내일도 똑같이 몸 풀기도 해야 돼. 바쁜데. 맞아. 윤기는 어땠어? 나도 비슷해. 나도 비슷해. 나는 진짜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이 많은 선수였네. 뭐 하자고 이거 이렇게 하지? 오, 성숙하다. 하기 싫다. 까지도 가고. 맞아, 진짜 솔직하다 이거. 뭐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거. 하기 싫다. 오늘은 진짜 안 뛰고 싶다. 그리고 진짜 심지어는 그땐 맞을 때였으니까 오늘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은 선생님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도 하고. 맞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그리고- 행복해 안 나오시는 날. 아니면 장본이가 고장 났으면 좋겠다. 맞아. 잠본이는 그 링크장 정리하는 큰 차가 잠본입니다. 그게 네. 고장나면 우리의 연습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빨리 못하니까. 아니면 아예 못하거나. 근데 비 오는 날 항상 맞았던 것 같아. 번진하게 맞았구나. 근데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면 비 오는 날 좀 운동 갈 때 무서워. 맞아. 오늘 좀 오늘 맞을 수도 있겠다. 저 시작했던 팀 다들 아시죠? 예. 유명했던. 체벌이 심했던. 근데 나는 사실 가물가물한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생 때잖아. 너무 매일 맞으니까 그냥 뭔 생각을 해 매일 맞는 거야. 근데 무서운 거야. 그 벽만 보고 앉아 있었대 방에서. 거의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엄마 걱정했대. 얘가 왜 이러나.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런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 현서가 그러면은 나 진짜 걱정돼. 엄마 걱정되는 거 많아지지. 열고 들어갔는데 벽 보고 앉아 있더래 그냥 방바닥에. 방바닥에 그것도. 그리고 난 차 타고 가면서도 무서웠어. 운동 시작되는 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또 반대로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선수들이랑 비슷하게 탈 수 있는 레벨이 됐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너네는 너무 일찍부터 오래 했고 나보다 훨씬 잘 탄 선수였고 근데 나는 중2 때 시작해서 막 따라가야 되는 선수였잖아. 그리고 그때는 중간쯤엔 좀 재밌을 때도 있었어. 아, 느는 게. 아, 그런 시기가 또 있지. 느는 게 재밌을 때. 그러면 그럴 때는 운동 가고 싶어. 그때는 너무 다음날 설레었어. 기다려지고. 막 밤에 누울 때 내일 몇 초 탈까? 빨리 일어나고 싶다. 그런 오늘- 구간이나 있었던 거 같아. 그 구간은 사실 누구나 있지. 그때 재밌지. 그게 약간 러너스 하이 같은 맞네. 그거 한번 느껴보면 정체기가 생겨도 그 맛을 아니까 그지? 또 그 맛을 위해 또 하려고 계속 성장하려는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건 거잖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어. 맞아. 나도 생각난다. 윤기도 사실 나는 생각이 안 나지. 윤기 정수도 내 기억에 어릴 때부터 엄청 계속 잘 탔던 선수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네 동갑 나이 때 더 잘 탄 애들이 있었거든. 아, 많았지. 근데 얘네가 어느 순간 두각을 중학교 때부터 팍 나오면서 고등학교 때 막 정점 찍고 맞아. 대학교 가서 더 갑자기 글로벌로 가고 이렇게 갑자기 됐던 거지. 포텐셜이 팍 올라갔고 그때 너무 재밌지 않아? 그때 너무 재밌었지. 그치. 그때는 진짜 형들이랑 스케이트하면 이게 형들이 샵 타는데 자꾸 나한테 비켜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켜주지. 그러니까 야, 너는 재밌게 탔지? 야, 나는 맨날 연습 때 새벽에 15분짜리 타고 나쫓기 메고 맨날 50바퀴만 타고 맞네. 시합 전날에도 50바퀴 태우고 넌 그럴 때지. 그리고 나는 넌 너무 재미가 없었어. 넌 경기 스타일도 좀 그런 식으로 할 때고. 그러니까 탱커 역할이었고. 탱커. 아, 좋았겠다. 난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는 재밌었던 시절이 없었던 거 오히려 같은데. 너가 그 시기에 되게 수련했네. 그냥 하는 시기가 넌 오히려 그때였네. 맞아. 너무 힘드니까. 재미가 나는 진짜 하나도 없었어. 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도 땄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 다른 방식으로 또 가서. 괴로워도 그냥 하는. 그냥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치. 셋 다 캐릭터가 달랐어요. 공격수, 수비수, 저는 스프린터.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스타일. 맞아. 말처럼. 맞아. 네.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이런 스타일이었고. 초반에 모든 승부를 결정짓는. 맞아. 그래서 거기서 버티면 1등, 못 버티면 꼴찌. 이런 케이스. 버텨가지고 전국체전 금메달까지 그래도 땄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이클 조던 얘기했던 건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마이클 조던 넷플릭스 다큐 뭐였지? 라스트 댄스. 거기서 조던이 직접 말했어. 자기 선수 때 한번 사건이 크게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선수를 되게 싫어하고 막 비하하는 정도로 막 싸웠는데 내 잘못인 건 알았다. 제 잘못 없는 거 알았다. 근데 그거를 쟤는 나쁜 놈이야를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끌려고 했다고. 그래야 더 내 승부욕이 더 끌어오르니까. 난 이거 충격이었는데. 지독하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구나 했는데 나는 사실 두 분에 비하면 선수에서 그 정도는 안 돼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 나는 항상 윤기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타기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윤기가 먼저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중학교 3학년 되게 어린 나이에 그때 참가를 했어. 맞아. 그때도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3000m 쇼파이널이었나? 맞아. 구태능에서 했는데 그 형들을 아웃코스를 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선수권 나도 참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시즌에 진짜 재미없는 지속적인 장거리 훈련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렇게 탱커 역할이 됐고 윤기는 아직까지 뒤에서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되게 서로 라이벌 관계가 페이스메이커 같은 맞춰진 것 같아. 자연스럽게 뭔가 생긴 안 지치면 이기고 지치면 내가 이기고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선두에서 코스를 잘 막아서 윤기를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 있고 윤기는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해서 뭐 인코스를 나가든 아웃코스를 나가든 그게 되게 조합이 너무 라이벌 구도가 엄청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좋았다. 오히려 그런 쪽에 건강하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올림픽이나 나중에 이제 뭐 실업팀이나 2016년 뭐 평창, 베이징까지 계속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같은 소속도 팀이었으면서 서로 또 조언도 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윤기가 없었으면은 뭐 밴쿠버 메달이라든지 그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촉진제였네. 내가 촉진제였어. 아, 그래도 너 세계선수권 우승했잖아. 너는 정수. 나도 정수 보면서 진짜 난 그게 부러웠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엄청 부러워하잖아. 나도 앞에서 뭔가 힘있게 선두해서 이 경기를 리드해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 컸어. 근데 계속 못하다가 내가 되게 뒤늦게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레이스에 눈을 떴지. 이정수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 모티브가 없었으면 나도 그 꿈을 아예 꾸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상대의 적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파트너다. 그럼 들어보니까 라이벌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서로의 동기부여고. 그렇지. 갑자기 우리 PD님이 질문 하나를 주셨는데 두 분이 경기하면서 싸운 적도 있는지. 이거는 제 생각에 모든 선수가 있다.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이거는 냉정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친한 선배인데 들어가서 막 싸워야 되는. 또 우리 때는 파벌도 있었고 뭐 한 체대 비한 체대 이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신기하게 윤기랑 나랑은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경기로 기분 감정적으로 상하고. 이렇게 막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뭐 되게 신기해. 그리고 좀 경기 특성상 500이 좀 더 싸울 여지가 더 크지. 몸싸움도 더 있고 날 싸움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 시절에 탑을 찍고 있는 선수들은 이런 잔 반칙들이 없으니까 그냥 싸울 여지가 애초에 없는 거지. 그지 맞아. 여지도 없고 그냥 되게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치. 실격 당하면은 그냥 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맞네요. 탓을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훌륭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 이 종목에서. 뭐 나도 사이가 안 좋았던 선수도 있고 기억해보면 근데 아직도 감정이 좋지 않거든. 그런 선수를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치.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은 한 명씩 존재하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고 악당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그 슈퍼초니까 슈퍼맨의 영웅적인 입장으로서는 뛰어넘어야죠. 어찌됐건 그 산을. 진짜. 사업할 때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도 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무리에 또라이가 없다? 그럼 나 알 수도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보면은 막 20대 친구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불안함도 많고 앞길도 막막하고 운동선수 슬럼프가 오잖아요. 진짜 뭘 해도 안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 분은 어떻게 멘탈 잡고 좀 극복했는지 그거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쉬워. 왜냐면 쉽습니다 일단. 네. 너무 쉬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지나가. 이게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내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냥 하면 돼. 이 순간 언젠간 지나가. 내가 생각하는 건 슬럼프의 시작은 남들이 바라보는 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 좋은 얘기다. 야, 너 이런 것 같은데? 야, 너 맞아. 괜찮아?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 근데 근데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사실 슬럼프가 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물론 힘들 때가 있었지. 근데 그게 슬럼프였던 것 같진 않아. 그냥 나의 성장 과정 정도? 네. 이거 거의 지금 스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1번은 나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러거든. 인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맞아. 나 지금 맞아. 뭐 때문에 속상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것도 보면 힘들 때 나 지금 슬럼프네. 진짜 왔구나. 맞아. 인정하면 편하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 주식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맞아. 여기인 걸 인정하고 그냥 하다 보면 또 반등이 되고 너무 또 갇혀버리면 멘탈이 날아가니까. 맞아. 그냥 내일을 보고 산다. 오늘만 보고. 오늘만 보고 산다. 진짜 이거 오늘을 잘 살아야
다른 내일이 오니까 일단 오늘 잘 사는 게 최고. 원빈이네요. 난 오늘만 산다. 예. 아, 난 오늘만 살아. 네. 네, 원빈의 마인드로 산다. 네. 오케이. 그게 슬럼프 극복. 네, 이거 정수는? 정수 어때? 슬럼프. 근데 정수는 워낙 무뎌서 있었나? 너가 이런 걸 느낄까? 라는 게 궁금해. 있었냐? 나는 사실 표현을 진짜 잘 안 하잖아.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고 어설프고 해서 다들 슬럼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나름 슬럼프가 되게 길게 자주 되게 엄청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슬럼프가 당연히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또 허리도 있고 발목도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었는데 항상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가까운 거 먼저 해결하다 보면은 맞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게 며칠이 됐건 몇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몇십 년이 됐건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언젠가는 맞춰져진다라는 거를 항상 믿음을 갖고 항상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 그 슬럼프가 되게 길고 자주 찾아왔었던 것 같아. 진짜 밴쿠버 어떻게 보면 이후로 나는 올림픽에 한 번 더 참가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해왔지만 결국에는 참가를 못했잖아. 나는 사실 올림픽 가는 거 상상하고 했거든. 막 그런 힘이 났어 마지막에 막 아드레날린 올라오면서. 근데 이정수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아예 답변이 달랐어. 얘는 진짜 그때도 형 나는 바로 앞에 시험만 보고 산 것 같아. 그때 되게 나는 기억에 남고 요즘도 어떤 특정 팀원이나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나랑 이정수랑 달랐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너무 멀리 보는 건 꿈인데 앞에 있는 숏텀의 목표를 좀 딱 바라보고 계속 하나씩 도장 깨듯이 가는 거가 올림픽 금메달로 갈 수 있는 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멋있네요. PD님 계속 궁금한 게 추가 질문이 생기는데 노력이냐 재능이냐? 운동 무조건 재능이 따라가야 그죠.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무조건. 난 무조건이라고 생각해.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패시브고 저기서 하나 더 있으면 멘탈이 좀 추가될 것 같아. 그치. 왜냐면 탑급 선수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다 모두가 비슷한 피지컬이다. 비슷한 기술력이다. 비슷한 경쟁력이다. 거기서 한 끗 차이는 멘탈이다. 누가 더 과감하냐? 누가 더 또라이냐? 여기서 승부를 좀 결정 짓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정수는 어때? 저는 지금까지 노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전 분명히 기억해요.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운동을 했어요. 네? 달라 근데. 근데 얘는 알이 다 풀렸대. 난 아직 천근만근이야. 달라. 그럼 어떨 때 보면 뭐 다쳤어 와 피 질질 흘리고 다음 날 됐는데 뭐 낫고 있어. 지 스스로 형 나 원숭인가 봐 이러면. 그게 어떻게 그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금메달리스트들의 성향이 비슷할 수 있다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상욱도 물어보니까 너가 올림픽을 대하는 자세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올림픽을 되게 우리 국내대의 되게 작은 운동회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릴렉스해지고 오히려 더 즐겁게 잘 된다는 건 거지. 그래서 대단하다. 그걸 듣고 와 그것도 능력인 거잖아. 진짜. 난 궁금한 거 있어. 나는 사실 밴쿠버 올림픽을 한 번 나가서 젊은 나이고 첫 출전이니까 주목받는 거는 또 선배들이었었으니까 사실 나는 생각보다 큰 긴장은 안 됐어.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긴 했는데 근데 윤기는 밴쿠버도 출전을 참가를 하고 평창도 참가를 하고 베이징도 참가를 했잖아. 그 세 대회가 너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나 멘탈이 좀 뭔가 다 달랐을 거 아니야. 난 내가 은메달에 그친 이유가 내 멘탈이라고 생각해. 다 똑같이 긴장되고 되게 그랬구나. 다 똑같이 긴장되고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메달이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실했구나. 너무 간절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 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난 마지막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느꼈어.
그래 또 마지막 주자였잖아. 그리고 나는 되게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맞아. 나는 개주 금메달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야. 너무 간절하지. 그래서 내가 평창을 해설을 하고 또 베이징 때 해설을 했는데 평창 때는 뭐 넘어져서 그러려니 해. 근데 베이징 때만큼은 뭔가 그때만큼은 정말 남자가 개주의 금메달을 토리노 이후에 좀 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엄청 컸어. 그지. 근데 너무 나도. 아쉽더라고. 나름 잘 즐겼다 생각했거든, 그 올림픽을. 근데 그게 아니었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경기 외의 것들은 되게 잘 즐겼거든? 내가 경기는 즐기지 못했구나.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가 뭔가를 보고 갈 때, 간절한 마음은 너무 중요해. 근데, 너무 간절한 마음이 가끔은 때론 망칠 맞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괴리잖아. 줄 잘 타야 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때론 너무 간절하면 안 돼. 맞아.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후배들이나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때 너무 어려워. 맞아.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간절함은 필요한데 너무 간절하지 마. 힘은 또 빼야 돼. 이 새끼 뭐라는 거야. 간절함보다 절실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절실함. 그 간절을 넘은 진짜 절절한 절실함. 정수는 그거 확실히 나랑 달랐던 것 같아. 간절함은 진짜 뭔가 그냥 원해야지만 한다는 느낌인데 절실함은 진짜 벼랑 끝에 서보아야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맞아. 발생을 하는 것 같아. 운도 그렇고 그게 운이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 그 절실함, 벼랑 끝에 있는 그 상황이. 그래도 박민 선수님이 참 즐기시는 분이구나. 아까 얘기했잖아. 시합 말고 다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잘 진짜 즐겼어. 저런 게 필요해. 필요했어. 운동선수로서는 즐길 때 즐길 줄 아는 선수가 또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곽윤기 없었으면 쇼트트랙이 덜 관심 받았을 거야. 솔직히 이 정도로 끌어올린 주역이라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100만 유튜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저는 딱 경기였지 저게. 감사한 순간이지. 저때 어떻게 하면 쇼트트랙 더 유명해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봐줄까를 고민했던 시기니까. 프로필 사진도 달라요. 저때 머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 근데 저때 체육회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 왜? 왜냐면 핑크 머리 했지, 너 지금 올림픽 현장 와서 유튜브 하지, 그럼 너 만약에 못하면 너 만약 2배, 3배로 혼날 거다. 괜찮냐? 그만해라. 당장 멈춰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진짜 어떻게 했지? 무슨 마음으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드는데 그 당시는 진짜 완전 이게 너무 맞아. 너 말에 나 지금 갑자기 공감했어. 유튜브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경기력에 의심은 없었어. 난 무조건 잘할 거다. 자신 있었구나. 잘했어 되게. 저 너무 잘 당시에도. 탔지 계속. 되게 아까 웃긴 기사가 있었는데 올림픽은 은, 유튜버는 금. 나쁜 기자님이네. 근데 저게 근데 팩트긴 해. 근데 저 제목을 되게 잘 지어주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 어디라도 금 딴 게 어디요? 맞아. 나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 그러면 너 올림픽 금메달 따는 대신 유튜브는 이렇게 안 됐어. 하면 넌 어떤 선택을 할래? 궁금하다. 라고 하면 나는 난 알 것 같은데. 난 무조건 금메달이야. 아 진짜. 난 무조건 금메달이야. 뭔지 알아? 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정수의 집에 갈 때마다 난 놀라워. 액자에 밴쿠버 올림픽 은이 걸려 있거든. 근데 정수의 그 밴쿠버 올림픽 그 한 순간은 내 12년을 합쳐도 그 한순간을 못 담아. 그래서라도, 와,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럼. 나는 반대로 다르다. 난 너가 더 대단하다 생각한. 아니야. 올림픽 3회 참가랑 개주 그 은메달도 솔직히 진짜 엄청 대단한 거거든. 근데 나는 그걸 위해 계속 올림픽 참가를 위해 나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그치. 해왔던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제 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가 요걸 해놨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전 인생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밸런스? 이게 뭔가양.
좀 전에 두 명도 그래. 한 조화가 명은 잘 이루어져야지. 올림픽 금메달이 있어. 한 명은 없어. 근데 한 명은 금메달은 있지만 다회 참가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못 이뤘어. 근데 한 명은 또 금메달은 없지만 다회 참가는 했어. 근데 못 들었어. 너무 신기하지 근데 않아? 이게 진짜? 다 가질 수 없어.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사실 너무 빠른 대가를 어. 요즘 젊은 층들이 원하잖아. 좀.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왜 이렇게 뭔가 나한테 안 돌아오지? 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어쩔 수 없이 쇼츠화돼 있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맞아. 왜냐면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쇼츠화해서 1분으로 10년을 축약해서 만드니까 10년처럼 나도 안 느껴지더라고. 그치.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데 뭔가 큰 거를 이루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무조건 비례한 것 같아. 이만한 걸 맞아요. 쌓기 위해서는 내 요만한 게 이제 이만큼 필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만한 눈덩이로 갑자기 이게 됐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무조건 있다. 그쵸. 내가 그치, 맞아. 그 부작용이 뭔진 몰라. 하지만 되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빡 와. 근데 그게 그때는 부작용인지 몰라. 맞아. 다 잃고 나면 그게 부작용이었구나. 그치. 그래서 뭔가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도 알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풋이 좋은 거지? 하면 그 무조건 의심해야 돼. 맞아. 잠깐 이거 약간 멀리하는 습관도 우리가 들여야 된다. 예. 큰 목표 설정을 두고 기본기를 되게 잘 쌓아서 나가야 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짠 혜성처럼 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혜성처럼 없어지거든. 초년 성공 위험할 수 있어. 뭔지 좀 이해되죠? 네. 나 목표가 60대에 내 최고의 업적을 이루는 거. 그거 목표다. 그게 목표. 60대에 내 전성기를 한번 맞고 싶은 거. 1000만 유튜버? 뭐가 됐건. 크리스탈 그건가? 단순해요. 뭐가 됐건. 뭐가 됐건. 정수는 어떻게 생각해? 선수 때는 내가 우선적이고 내가 개인주의여야 하고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되는데 이제 은퇴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 나이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제 앞으로 내가 올림픽 금메달로서 앞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선수 때는 진짜 오로지 내 생각밖에 할 겨를이 없거든. 그치. 아무래도. 그게 맞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동계 스포츠 종목을 어떻게 하면은 또 발전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 시원하고. 윤기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는 좀 포괄적으로 확실히 하계랑 동계랑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맞아. 차이가 있어서 동계 올림픽을 계속 지속적인 스포츠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아시아부터 일단 조금 확장을 넓혀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갖기 시작했어. 네, 다음 질문은 윤기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유튜브 한 지 6년?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6년 정도 됐는데 쇼트트랙 선수할 때랑 유튜브 할 때랑 어떤 게 좀 더 힘든가? 이거 진짜 단골 질문이긴 하거든. 그래? 많이 물어봐. 괜히 넣네. 근데 이게 나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어. 둘 다 너무 힘든데 다르구나. 달라. 스케이트 선수 할 때는 힘들었고 여기는 어려워. 유튜브도 스케이트처럼 20년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 생각하면 지금 많이 성장한 거고. 근데 내가 원하는 내 기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이 성장한 나여야 되는데 지금 그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지금 답답한 상태고. 찾아가는 중이구나. 계속. 난 아직도 찾아가는 기억나는 게 2019년에 시작한 게 아니라 2018년도 4, 5월 달에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어. 맞아. 그래서 성수동에 나 옥탑방 잠깐 이렇게 살 때 성수동 와, 건너편에 그 카페에서 최민정 선수랑 맞아. 또 예전에 재진이 형이랑 맞아. 이렇게 윤기랑 이렇게 왔었어. 한 번 했지 촬영을. 그래서 그때 캐논 카메라를 소니였나 캐논 카메라를 캐논이었어. 들고 오더라고. 근데
난 되게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 유튜브가 난 되게 의아했거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빨랐어.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4년 뒤에 그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100만 유튜버가 이렇게 빡 돼버리는 거야. 코로나 올림픽이어서 또 막 그러니까 엄청 다 많이 받고. 맞아. 그러니까 시작의 타이밍이 나는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잘 파고들었다. 그 선택에 되게 엄청 존경을 표하지 거의 진짜. 그 되게 어려웠던 맞아. 그때 첫 시작이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어. 일단 너무 힘든 것 중 하나는 일단 나는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들이나 동료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 친구들이 이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게 지금 같지 맞아. 않았지도. 가장 첫 번째로 힘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뭘 해본 전문가가 없으니까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손익분기가 안 맞는. 손익분기가 뭐야? 계속 적자만 계속 나니까 내 돈이 계속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팀에서 받는 급여가 이제 고스란히 유튜브로 투자가 되는. 그게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었구나. 예.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내가 돈 버는 게 없었다면 할 수 없었고. 그치, 버틸 힘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정수가 말했던 그때 시기에 2018년도 때 했던 거는 유튜브가 한번 망하고 다시 시작한 게 19년도. 채널을 다시 만든 거야? 예. 어. 그렇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게 운이 되게 따라줘야 되는 게 그때 만약에 윤기가 베이징 올림픽 선발이 안 됐다 하면은 어려웠지. 진짜 쉽지 않았을 거야. 쉽지 않았지. 아마 유튜브를 그만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내 생각? 유튜브가 이렇게 좀 성장했던 포인트가 딱 2번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좀 깜짝 카메라의 컨텐츠가 잘 되면서 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서 한 3만인가 4만쯤에 계속 멈춰 있었어. 3만, 2만인가 3만인가.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예. 그쯤에 뭐 계속 멈춰 있다가 그때 가짜 사나이 시즌 2를 가면서 거기서 갑자기 17만까지 맞아. 팍 치고 올라갔지. 근데 맞아. 근데 그때도 가짜 사나이를 가려면 훈련을 빼야 되는데 그때 유튜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가짜 사나이? 너무 반대가 심했어. 근데 나는 그냥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 건 거지. 대단하다. 근데 그거 설득한 어떻게든 가서. 예. 윤기도 그거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진짜 네. 많이 했지. 그래서 뭐 그렇게 가서 17만까지 하고 계속 좀 또 무너질 뻔도 하다가 이제 도쿄올림픽이 밀리면서 2021년도에 경기를 했거든. 그때가 선수촌에 같이 있다가 한 명씩 코로나 때문에 한 팀씩 계속 가던 시절이었어. 그 당시에 김연경 선수 그리고 탁구의 삐아기 신유빈 이 2명의 사례를 봤는데 올림픽을 갔다 오니까 유튜브가 2배로 오르는 거야 구독자가. 그때 당시 김연경 선수가 35만 정도였는데 70만으로 돌아왔고 신유빈 선수가 5만이었는데 10만으로 돌아왔어. 그분들 일찍 했었구나. 나만큼은 아닌데 있었지. 그래서 그거 보고 원래 사실 그때 너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만두고 싶었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시기에 그 사례를 보면서 올림픽 갔다 오면 2배는 느는구나. 나도 그때 17만이었으니까 갔다 오면 34만 원 되겠지. 그걸로 버티고 갔는데 너무 잘 된 거고. 그때 그 오징어 게임 그런 것도 봤었지. 있어.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내 모든 영상이 다 회자됐어. 맞아. 다 올라갔어. 그때 몇 안 되던 조회수가 그 당시에 사랑받으면서 다 잘 됐고.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 갑작스럽게 잘 되는 건 장애물이 있다고. 부작용이 있다고. 근데 그게 딱 지금 내 채널인 것 같아. 그 당시에 17만에서 130만 정도까지 올랐거든. 근데 이 수치로 치면은 7.5배 정도 오른 거야. 그러니까 주식으로 쳐도 말도 안 되는. 급등주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계속 좀 하락장을 타면서 지금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시기고 지금 나도 요번에 있을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채널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만하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나한텐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고. 뱀띠들 내년에 좋다고 합니다. 뱀띠. 파이팅 합시다. 내년 중요해요. 중요해요. 뱀 3마리 화이팅 합시다. 냄새말이. 세 마리. 잘해봅시다. 내년 그러니까 나는 그 너의 콘텐츠가
쇼트트랙에 애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스포츠의 그거를 다 좀 대표적으로 너가 맞아.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거의 스포츠 채널이 거의 다 무너졌어. 맞아. 너밖에 없어. 그래서 많이 그거를 없어. 너가 잘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나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 아, 스포츠 텔러. 스포츠 텔러로서 또 좀 가야지. 잘 해봐야지. 어. 근데 저 때 구독자가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때도 야, 있고. 잘 되겠다 하는 거 하나 추천해줘? 뭐 진짜? 뭔데? 이건 나한테 인센티브 줘야 돼. 잘 되면. 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 검증. 내가 이거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건데 오케이 오케이. 파크 골프를 어떤 쪽으로 너가 활성화가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 잘 되죠. 파크 파크 골프가 골프를 몰라? 이 어. 스포츠 텔러가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 이 이게- 골프만 너도 알아. 대학원 들어와야 돼, 너. 이게 이제 파크와 골프가 합쳐진 거. 이거 너 나랑 이거 해야 돼. 지분 이거 해야 돼. 진짜. 지분 줄게요. 하게 되면. 세 번 강조했습니다. 이정수 선수가. 지금 난 유튜브 타겟팅을 어른들로 정했어. 아 진짜. 3, 4, 50대. 야, 그럼 너 오늘 너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꽉 잡아 윤계 회생방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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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짝잡아 회생방안으로 오늘. 꽉잡아 회생방안 진짜 필요해. 오늘 본 눈 중에 제일 초롱해. 역시 골퍼. 키스 골퍼.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보고 싶었던 게 정수는 되게 유명세가 막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격상 막 안 나가고 싶고 막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죽인 스타일이잖아. 억지로 자기가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 그럼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할 건지? 사실 2010년도면은 유튜브가 있었나? 2010년도에도? 2010년도는 아마 1세대들도 없지 않을까? 그 그 그때는 당시에는? 싸이월드 시대여가지고. 그치, 그때 싸이월드랑 맞네. 싸이월드 할 때네. 싸이월드랑 뭐 블로그 시대였지.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뭐 그 뒤라도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링크장만 가도 팬도 많았고 맞아. 붐업이 됐던 때인데 아, 모르겠어. 나는 내 성향상 운동 외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 올림픽 그 1500 금메달 땄을 때도 그냥 아빠랑 통화하면서도 나 다음 대회도, 다음 경기, 그리고 다음 올림픽까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전제 조건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말고는, 운동 말고는 딱히 신경을 안 썼던 확실히 것 같아. 다르다. 뼛속까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을 알았었으면 과거로 돌아가면 갑자기 그쪽으로 2010년도에 간다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더 화끈한데요? 네. 자기만 안 나서면 된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은. 그럼 이제 이어서 쇼트트랙 회생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쇼트트랙 회생방.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201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좀 대중들이나 다들 재밌는 것도 더 많아지고 예를 들어 뭐 롤드컵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쇼트트랙보다 훨씬 더 관심도가 높고 유저도 많고 근데 우리는 생활체육도 죽어 대중적인 관심도도 죽어 근데 뭐 물론 금메달 잘 따는 종목이니까 반짝하는 건 있어 이번 내년 올림픽이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너무 조용하고 밀라노. 좀 걱정되지 않나 앞으로 점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뭔가 두 가지가, 회생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사실 지금 통계적인 지표로 봤을 때 2010년도 기준으로 올림픽 메달의 수가 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반토막씩 줄어든다. 우리 종목이 우리 종목 자체가. 메달의 전선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기몰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생활체육 어떻게 살릴 거냐. 엘리트 체육 어떻게 살릴 거냐. 쇼트트랙 인기 어떻게 예전처럼 살릴 거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메달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너무 똑같아졌다. 다른 상향 평준화가 이제 다른 우리나라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잘하지만 이제 외국도 그만큼 잘하고 혹은 더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예전에
금메달이 당연시됐던 시대가 있었잖아. 이제는 그 시대가 좀 지나가고 그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메달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쇼트트랙의 금메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도 들더라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쇼트트랙 시장으로 봤을 땐 사실 좋은 신호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져야 결국 그치. 누군가는 더 하고 싶을 텐데. 맞아. 그리고 이 대회의 규모가 커지려면 세계적으로 좋아지고 그치. 스폰서가 더 들어오고 해야 결국 큰 그림이 좋아질 텐데. 음.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는 사실 국뽕을 빼고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쇼트트랙만 보자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데는 이제 유명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 피겨의 김연아라든지 맞지. 축구의 손흥민, 야구의 류현진 뭐 이렇게 있듯이 빅네임이 등장해 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쇼트트랙이 그냥 1등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캐릭터가 보이면서 1등도 하고 또 무언가 다른 퍼포먼스가 있거나 맞아.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로 1등을 하거나 좀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금메달을 2002년 때처럼 뭔가 억울하게 뺏긴다던가 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런 이슈가 생겨야 사람들이 본다. 일단 맞아. 보게 만드는 게 1번이다. 그렇네요. 일단 진짜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래서 나는 어쩌면은 근본적으로 이 종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런 스타성 있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겨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딜레마야. 어. 근데 지금 내 생각엔 1등 선수가 스타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후천적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 누군가가 막 도와줘도 예를 들어 나 같은 애는 그렇게 재밌는 애가 아닌데 아무리 뭐 띄워줘봐야 뭐 예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걸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는 게 내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쩌면은 풀이 넓어져서 좀 길게 보고 일본처럼 일본은 되게 스포츠를 롱텀으로 투자를 하잖아. 설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숏텀으로만 계속 가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못을 늘리는 게 1번 아닌가. 그러려면 뭔가 큰 기업들이 붙거나 자본이 붙어서 이 시장에 좀 활성화가 되고 생활체육에도 좀 흘러나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선수층이 좀 두터워지고 그러면 지금 뭐 100명 있던 게 예를 들어 200명만 돼도 2배가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스타가 나올 확률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롱텀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케팅 관점은 나도 이런 쪽 일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우리나라 너무 근엄해 시합이 진지한 분들만 있어 좀 재밌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시합도 국내 대회조차도 좀 너무 막 다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좀 그냥 선수들 어디 가서 막 어떤 시장님 앞에서 뭐 사인회하고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 선수들을 좀 잘 활용해서 브랜드랑 그치. 콜라보를 하게 해준다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좀 살 방향 아닌가? F1처럼 맞아. 이제는 선수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상품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 개인 스폰이든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이제는 선수들이 여기까지도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지. 근데 또 이런 역할을 이제 하나 둘 다 하다 보면 또 이게 다 똑같이 하는 게 과연 유의미할까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기도 하면서 그렇지. 어떤 방향으로 SNS하고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게 올바르게 잘하는 걸까? 아직까지는 지표가 없으니까 이 지표를 좀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 지금 사실 조금씩 체육계에서 이 미디어 활동에 대한 그 거부감은 이제는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좋아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단순히 이제 그래 너네 가서 해봐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야 어디서 뭐 할 건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얹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브랜딩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도 브랜딩이 필요해. 난 옛날부터 의견을 냈는데 우리 트리코 있잖아. 쫄쫄이.
왜 이렇게 디자인이 계속 정체된 상태로 구린 걸 입고 있나. 고양시청에 있을 때 스파이더맨 같이 해보자. 그런 것만 해도 나는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까지도. 근데 너무 갇혀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성빈 선수인가? 아이언맨. 아이언맨 올림픽에서 쓰고 나왔잖아. 그거 우리도 했으면 어떤 선수 잘 타는 선수가 막 그런 거 하고 1등 하면 좀 더 재미 요소가 더해지면서 뭐 입방아에 오를 것들도 좀 생기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트리코도 못 살려. 그냥 시합은 재미없어. 그냥 관중도 없어. 뭐 이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좀 나 시켜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트리코 우리가 디자인 해줄 수 있으니까. 뭐 편하게 스폰서를 개인 스폰서라도 붙일 수 있게끔만이라도 허용을 좋은 해주면은 방법이다. 맞아. 그게 되는데 그게 너무 막혀 있어. 우리가 실업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개인은 안 되고 또 단체로 이렇게 해야 시청에서 되는데 막혀 있나? 좀 막혀 있어. 그래? 막혀 있는 시청들이 많아. 그거 좀 아쉽네. 그러니까 받을 거면은 단체로 받던가 개인으로는 이렇게 트리코 안에 못 박아 이거를. 그리고 트리코도 연맹 지침상 2개 이상 스폰서를 못 박아 자유롭게. 골프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뭔거는 여러 군데 이렇게 스폰서를 기업을 다 박을 수가 있잖아. 하계 종목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프리한 것 같던데 아닌 종목도 그러니까. 있고. 아니 UFC나 이런 로드 FC만 봐도 선수들 뒷면도 많이 나오니까 그치. 빤스 뒤에 붙는 뭐 많지. 것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하단 말이야. 그리고 포커 프로 플레이어들 보면 시계 스폰 많이 들어오고 손 올려놓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국내 대회도 그 모자 계속 빨간색, 흰색, 노란색만 씌울 게 아니고 스폰 붙여주면 할 수 있어. 방송 나오고 뭐 정치전 나오고 방영해주면 자기네 기업 띄우니까. ISU가 하고 있는 거에 반 이상만이라도 따라가면은 국내가 그러면은 확실히 더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 그게 너무 아쉽네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 진짜 이거는 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를 말하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없어. 맞아, 한도 맞아. 끝도 없어. 맞아. 그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너무 우리 멀어. 같은 뭐 진짜 실질적인 선수 출신,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뻗쳐 나가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맞아. 굉장히 중요해. 맞아.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진짜 장기적으로 크게 설계를 해서 기획을 제대로 해서 한 달 단위, 1년 단위, 5년, 10년 단위로 설계를 잘해가지고 맞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야 10년 뒤에 뭐 미래가 있지. 이대로 가다가 씨가 마르겠어요. 맞아. 그냥 선수 출신이 무조건 빙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짜 수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게 머리를 뭉치고 행동으로 임하다 보면은 충분히 나는 발전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봐. 나도 뭐 그냥 김동성을 바라보고 형처럼 뭐 안토노노 선수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님 손 따라서 학교 앞에 빙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취미생활로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니까 사실 그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 원초적으로 주변에 주변 인프라 너무 중요하죠. 주변 인프라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또 빙상장이 유지비가 뭐 태권도장이나 뭐 농구나 야구나 뭐 쉽지 다른 않지. 축구장처럼 이게 인프라 시설 유지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그치.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맞아. 또 앞으로는 ESG 이게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각 세계 각국에서 그런 걸 신경 쓰니까 이 빙상장 설립하는 것만 해도 이거 ESG 신경 쓰면은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빙상 산업이 빙상장이 조금 많이 좀 생겨야 기업들이 된다. 맞아. 많이 붙고 어느 정도 엘리트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 이 빙상장만 어느 정도만 좀 몇 개 더 생겨도 동계 스포츠 발전이 충분히 쇼트트랙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치, 이런 것도 되게 맞아. 필요하겠다. 맞아. 나도 생활체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생활체육. 맞아. 엄청 어린이들이 진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가까이에 우리가. 많아야 돼. 맞아. 나도 요즘 느끼는 게, 우리한테 돈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보수적인 생각이 좀 들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우린 지금 옛날부터 좀 아쉬웠던 사건들이 좀 많으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잘 덮으려면 그거를 좀 잊게 만들려면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2배, 3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게 좀 긴 싸움이 될 거고. 근데 그리고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가야 그지.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아. 누군가는 그냥 나 지금 이 스케이트 타는 걸로 만족해. 혹은 나는 그냥 별로 관심 없는데 면은 사실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모두가 이 씬이 잘 되게끔 최소한의 내가 잘하고 싶어. 그 안에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이 씬이 잘 됐으면 하는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그치. 이게 좀 우리가 동행하는데 그래도 장애물은 없다. 대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지 맞아. 이게 그래야 뭐 기업들도 이 스포츠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맞아. 비인기라도 뭔가 스폰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애들 키울 생각도 할 텐데 난 아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아쉬운 게 그런 거지. 이게 윤기 말대로 다 같이 간다는 느낌은 이만큼씩 갖고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제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니까 싸우고 막 언론에 나오고 이상한 걸로 막 선수 보내버리고 막 이런 게 생기니까 맞아. 나라도 저 이미지 안 좋은 스포츠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스폰도 안 붙는다. 단순히 승부 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후배들이 좋은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 그지. 스포츠가 뭔지 좀 잘 돌아보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이걸 만약에 이 선택을 하고 은퇴 후의 삶, 빙상 종목은 돈도 많이 들잖아. 돈도 많이 들지. 들고 너무 많이 들지.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성공을 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야, 우리 종목은.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의 선수로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안정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지 않을까. 필요해.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 솔직히 지금 내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긴 하지만 은퇴 후에 뭘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 현실적으로. 사실 뭐 남들의 일반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돈도 많고 은퇴 후에 뭐 어떻게든 뭐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치, 다르지. 똑같아, 그냥 남들하고. 회사원들이랑 똑같고 뭐 자영업자들이랑 똑같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똑같은 고민을 해. 오히려 더 나는 막막할 수 진짜, 있어. 할 거가 있긴 있겠지. 코치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올림픽 메달 리스트가 어느 링크장 들어가서 걸음마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현실이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야. 일단 올림픽 메달을 땄다고 해서 어떻게 화려하고 어떤 뭐 IOC 위원을 하던 뭘 좋은 쪽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아직 어려워. 현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해왔던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학교는 거의 후순위였잖아요. 계속 학교 맞아, 수업이나 이런 거 맞아. 완전 운동만 하고. 맞아.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 그래서 뭐 이런 말 많잖아. 운동선수 다 텅텅이들이다. 물론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도 미국처럼 뭔가 다른 분야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성장 과정에서 얘가 은퇴를 하고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좀 길이 열릴 텐데 너무 이쪽에만 가면 은퇴 후가 진짜 좁네. 너무. 맞아. 굉장히 좁아. 뭔가 지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게 물론 그냥 내 생각이지만 점점 대학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올림픽 메달의 가치도 이젠 점점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맞지.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 시절에는 올림픽은 정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누군가가 꿈꾸는 모든 걸 바쳐야만 하는 맞아. 그런 무대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사람들이 막 통계랑 지표로 따지면서 올림픽 1등이 그럼 세상에 뭐 몇 %야? 뭐 이거는 그럼 세상에 몇 %인데? 이렇게 퍼센트를 따지면서 요렇게 좀 가치를 따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더 대단한 건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렇게 지표로 따질 수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우리 스포츠가 주는 이 스포츠만의 가치가 있다고 그치, 생각하는데 순수한 올림픽 정신이지 진짜. 이게 있다고 믿는데 이제 그 지표로 따지고 되니까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야 딴 거 하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메달이 어쩌면 우리 시절의 가치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아까 오면서 얘기했잖아.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글로벌 영향력도 없고 인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 맞아. 근데 그때는 뭐 이봉주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 금메달이 안 나온 나라니까 그 완전 영웅이 되고 박세리 선수도 그랬고.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뭐 지금 손흥민도 그렇고 다 너무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막 BTS 나오고 글로벌 아이돌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맞아. 형이 말한 대로 맞아. 지표가 달라지는 이게 거야. 부기선양 아니야? 맞아. 옛날에는 맞아.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었지 이거밖에. 맞아. 근데 맞아.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많이 맞아. 알고 뭐 하는데 K-팝의 힘도 분명히 있지만 난 그 스포츠가 주는 힘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심지어 우리 너무 유명한 거 중에 그러니까 드록바는 전쟁을 멈췄어. 맞아. 전쟁을 멈추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가 주는 힘이 이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어. 올림픽 정신도 세계인의 평화, 우리 프렌드십, 우정. 그걸로 시작한 거지. 이게 올림픽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류에 이거를 넘어선 게 있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오래 버티면 다시 관심도가 한번 생길 수 있겠다.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게임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 때문에 점점 인간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근데 옛날에 내가 이 전편도 얘기했는데 그림 그리던 화가들이 극사실주의로 그렸었단 말이야. 이 실제랑 똑같이. 그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진기가 나온 순간 맞아. 애들이 맛이 간 거야. 그럼 왜 그려? 근데 지금까지도 사람이 그린 거는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뭐 AI 로보트 스포츠 나올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인간이 직접 뛰고 하는 스포츠가 나중에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스포츠는 기계가 됐을 절대 때. AI가 대체할 수 없지. 스포츠는 유일하게. 걔네가 더 잘하더라도 사진기랑 화가처럼 인간이 직접 심장을 가지고 척추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뛰어서 하는 게 다시 매력적인 때가 올 수도 있다. 맞아. 결국엔 언젠가 다시 붐이 일어날 거야.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우리 한 55세? 좀 근데 나는 되게 뭐 올림픽이 그래도 뭐 스포츠가 죽었다고 해도 일단 지금 K컬처가 다 살아나고 있잖아. 그래.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나 굉장히 좋은 영향인 것 같아. 긍정적이지. 긍정적이고. 국가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밀란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에도 뭐 시합할 때 좀 이런 K푸드 뭐 이런 거 잘 되면 요즘 그런 브랜드들 좀 유치해가지고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잘 꾸며놓고 하면 경기 보러 온 관객들도 경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되면서 또 더 즐겁고 그 기억이 맞아.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사업화를 시켜야 된다. 사업화가 필요해. 그래야 선수도 사업화가 되지. 그치. 선수 개개인이 상품성이 되려면 또 사업화를 해야지. 아무튼 회생 방안은 이 정도까지 네. 하고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얘기할 건데 그 쇼트트랙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이제 은퇴를 앞둔 은퇴하신 분 레전드 2명의 얘기 저도 뭐 한마디 하고 해보겠습니다. 후배들한테 할 이야기? 지금 종원이 세대 음. 애들이 그만두면 아이들을 가르칠 자리가 진짜 없을 것 같아. 이 씬에서. 그리고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한들 현실적으로 이쪽 일을 결국은 하게 될 거란 말이지. 특별한 뭔가 나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 상황을 좀 대비하는 뭔가 자신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쇼트트랙 이 교육권에는 이제 과부하가 왔다. 그만두는 선수들은 많고 시작하는 코치들은 많고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데 선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고령화 사회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나만의 다른 길을 하나 플랜 B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끼리 맞췄을 때 이쪽도 있고 대안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면 어떨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이제 유튜브를 해라.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그렇지 하나의 선택지다. 어. 정수는 어때? 후배들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중도 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미 발을 들였으면은 그냥 끝을 봐라. 끝을 봐라. 이미 뼛속까지 발을 간다는 거지. 이미 발을 들였으면은 다르다. 맞죠. 끝을 봐야지. 그리고 절실하고 디테일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요새 디테일해야 조금 된다. 없는 것 같아. 선수 후배들 보면은 운동하는 거 보면은 목표 의식이 눈에 초점이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절실함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크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설계해라. 본인이 진짜 이걸 이미 시작했으면은 뭐 꿈이 있으면은 디테일하게 잘 중요한 거부터 좀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어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데 저는 좀 멀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윤기랑 비슷한 의견인데 좀 다른 쪽이 뭐 현실적인 직업도 고려를 하되 저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 나와도 너무 느껴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유키즈연 어디서 차승원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그 인성과 능력과 쟤는 성실함 성실함.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쇼트트랙 바닥은 앞만 바라보고 산다. 거의 다 원빈이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그 올림픽 금메달 따도 인생이 바뀌긴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크게 안 변해. 금메달 하나로. 맞아. 그리고 은퇴하면 끝이에요. 사실 그거 그 다음 사회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수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이어서. 근데 그때도 나한테 뭔가 기회가 있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맞아.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면 그 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다 세 가지 다 뭔가 삼위일체네. 그럼요. 그거 세 가지 다 잘 이루어지면은 진짜 그보다 인생을 잘 살았을까라는 게 그거 세 가지 되면 오탄이 되는 거야. 맞아, 오타니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타니 같은 선수. 인복도 중요하고 인덕도 중요하고 그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성적보다. 일단 1화를 해봤는데 워낙 편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앞으로 맛있는 밥을 계속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오늘 좀 간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어. 또 쇼트트랙 얘기도 하고 사실 요즘 대화가 정서랑 교감이 잘 돼야 건강한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랜만에 그런 시간 가져갖고 난 오히려 촬영이 아니라 좀 잘 쉬다 간다. 좋았네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구독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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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알림 설정